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중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9만 5천 명. 하지만 급여를 받고 있는 임금근로 장애인은 58만여 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4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6.3%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2018년 한 해 동안 기업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5,600억 원으로 장애인과 기업, 정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사업이란 발달장애인의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운영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탁기관인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보조기기란 장애인을 위한 기기를 넘어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아부터 임산부, 노인까지 세대를 아울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다양해 보조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해주는 기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메르스, 지카, AI 등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보조기기의 세척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힐빙,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보조기기의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발달장애인의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진정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란 보조기기를 분해, 세척하고 소독하여 다시 조립하는 직업으로 휠체어, 스쿠터와 같은 이동 보조기기와 병원 보조기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취업 현장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보조기기의 사후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기술 자격증인 휠마스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 후 직무유지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기업의 채용 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병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에 성공해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근무 중이며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의 채택됨에 따라 주민센터나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배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시위드는 저희가 한 2013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휠마스터는 제가 아마 작년 연말 정도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저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휠마스터라는 직업을 저희도 이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휠마스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영선 업무, 다른 업무까지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그 업무가 좀 능숙하게 좀 더 가능하다면은 좀 더 많은 이용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정말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저희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이분들한테 저희가 일을 줬지만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또 거기에다 신경을 쓰게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줄까 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2013년도부터 운영해서 거의 6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인원을 늘려간다는 거는 그분들에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일에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일을 충분히 덜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업무를 요령피지 않고 정확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맞는 직무를 매칭을 시켜주는 그 노력이 조금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맞는가 하면은 이분들을 와서 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 없고 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회의 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자립 및 취업의 기회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교육연구개발팀 주임 김보임입니다.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 진행에 앞서 사업 설명 발표 자료집을 유관기관별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렸는데요. 발송처는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발송하여 드렸으며 경기도 장애인 고용창출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라는 제목의 책자를 동봉하여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기간이 있으시더라도 자료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사업 설명 안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및 고용 연계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성화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 이성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및 발달장애인 힐마스터 직무를 중심으로 한 고용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료기관의 고용부담금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힐마스터 고용창출 모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료기관 고용부담금 현황사항입니다. 고용부담금을 보시면 2017년에서 2019년 3개년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24억 정도 됐습니다. 2년 뒤 2019년도에는 38억 정도 됩니다. 2년 사이에 14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 고용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이행을 아직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정부의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책정되는데요.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고용부담금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부담 기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94만 5천원이 된 것이 2020년도에는 107만 8천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한 명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 다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0만 5,31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보시면 2.3% 의무 고용률이 2019년도에 보시면 3.1%로 0.8%포인트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5% 범위 내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마 여기 3.3%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힐마스타 고용창출 모범사에 대해서 그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의료 분야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30년도의 경제 효과를 보면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60조에서 100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의료 산업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모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1억 정도나 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매년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니 적합한 직무가 부재하다. 그래서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건 5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즉, 적합한 직무가 없다는 부분이 장애인 고용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조직 특성상 전문 직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틈새 직종이 적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한 의료기관의 인정제도 등을 위해서 질적 향상 노력도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등 보장구는 이에 대해서 살균 세척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착안된 부분이 휠체어를 살균 및 세척 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 우리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전문 직무로서 진입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휠마스터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마스터 직무는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 영역으로 개발된 직무가 되겠습니다. 이 직무는 보장구 관리를 위한 전문 직업 훈련을 받은 발달장애인이 병원 내에서 이제 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휠체어 등에 대한 살균 소독 및 분해, 세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보장구 전문 관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휠마스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협력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휠마스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적인 지원이죠. 이 예산적인 지원을 받아서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실제 휠마스터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성 훈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장애인공단 경기 지역에 있는 지사들에서는 훈련생을 추천해주고 채용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 업체를 구인 병원을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같이 해서 매개가 협력하여서 발달장애인 고용 창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 휠마스터 고용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김포에 있는 우리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휠마스터 장애인 고용을 했었죠. 이걸 통해서 휠마스터 장애인이 현재 굉장히 잘 근무하고 있고 병원 내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2020년도에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과 화성시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실제로 휠마스터 장애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주대학 병원 내에서 휠체어뿐만 아니고 링거 거치대까지 실제 관리하고 관리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저희 발달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실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구직 장애인이나 구인 사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적정한 어떤 매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 고용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장에 배치를 해서 훈련을 통해서 사업주와 어떤 실제 장애인이 어떤 근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서로가 확인한 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취업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이 특히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 중증 장애인에게는 중증 인턴 지원 제도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의무 고용률이 있는데 의무 고용률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는 1인당 매월 경적 남성은 3,00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이 핵심적인 역할은 본인이 수행하지만 장애로 인해서 어떤 부수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을 옆에 배치해서 중증 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잠깐 보시면 우리 휠마스터 관련해서 보시면 지적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라든지 고객 응대라든지 직무 적응 등을 근로지원인이 옆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보조공학기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웬만한 경우에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관리 비용은 어떤 중증장애인을 실제로 사업장에서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어떤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 작업지도원을 선임해서 배치하게 되실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성화 센터장님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각 기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잠시 후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교육연구개발팀 김정훈 팀장님의 의료기관 대상 우수 장애인 고용 창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고용 문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 소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인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업관리사 양성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김정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업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총 4가지 영역에서 사업 개요, 그리고 성과, 그리고 현재 이제 배치하고 있는 병원들과 또 배치하게 된 사례,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묻는 질문들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인데요. 풀네임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업관리사 양성사업입니다. 휠마스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휠마스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양성된 발달장애인 전문 인력들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경기도고요. 사업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총 포함해서 2016년 6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연속성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일단 보조기기 사업관리사 양성,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양성된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민간 자격 시험을 봅니다. 이제 민간 자격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서 휠 마스터라는 민간 자격을 발급하는데요. 이 기준이 30분 내에 휠체어 한 대를 분해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혼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능을 요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에서 휠마스터 자격증이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라면 믿고 업무를 맡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또 양성된 휠마스터분을 취업 연계를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과 함께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기관을 지원하고 또 취업생들을 사후 관리하는데요. 저희 사업은 이제 취업 기관 담당자와 그리고 취업 기관을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고용주와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아니면 인사 담당자분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실적으로는 저희가 공교롭게도 지난 10월까지 카운팅을 했을 때 딱 100명을 양성을 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을 총 100명을 했고요. 그 중에 22명이 휠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개 병원에서 총 19명의 발달장애인 분들을 취업 연계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에서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란 휠체어나 기타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또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분해하고 세척 그리고 소독, 조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사업 대상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마스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정도의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발달장애인들로 이러한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채용 시에 더블 카운팅 효과가 발생합니다. 취급하는 보조기기는 원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보조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내용은 그런 보조기기를 관리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경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조기기를 분해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다시 조립하는 이 분해 조립 과정에서 기존에 망가진 부품들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급하는 보조기기와 직무 내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뒤에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사업의 기대 효과는 어쨌든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병원들에게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CSR 모델이라고 해서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및 효과성인데요. 이제 메르스를 시작으로 이제 현재까지 코로나19까지 해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이러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리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추가될 예정이죠. 현재 복지용구사업소라고 해서 복지용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보조기기 세척 소독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점차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병원들도 이런 휠체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내부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비업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과 분기나 반기별로 한 번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표준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실제로 저희가 다녀보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내 수요 서비스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휠마스터 이제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분들은 직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발달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휠마스터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사업의 이제 효과성은 어떤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 직원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휠체어 관리라든지 보조기기 관리에 대한 부담 해소, 그리고 가장 청결해야 될 병원으로서의 굉장한 청결 이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SR 모델 이미지 극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은 제가 총 5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저희 센터를 통해서 다른 협력기관,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든지 이러한 사업의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제 5년이 넘도록 계속 꾸준한 사업이라는 안정성, 그리고
이런 병원들이라든지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굉장한 경제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휠마스터라는 어떤 전문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이 보장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기 사업관리사, 즉 휠마스터를 채용할 때 추진 절차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이제 경기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다른 전국 지사에 문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채용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채용 규모나 시기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요. 인력 배치라든지 아니면 공간 그리고 이제 어느 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곳에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려요. 그럼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택하셔서 저희와 같이 좀 이렇게 잘 안착할 수 있게 사업을 초기부터 저희가 세팅을 도와드리고요. 구직장애인 모집하실 때 저희가 휠마스터 친구들을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면접을 보시고 또 이제 채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지역에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휠마스터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곳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발달장애인을 맞춤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 배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직무 보수 교육이라든지 취업자 사후 관리, 가족 상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지원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사업 성과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무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같은 이동보조기기 뿐만이 아니라 병원 보조기기,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워서 VR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업관리사분들은 총 100명이 양성되어 있고요. 지금도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양성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이제 휠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22명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취업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6개 병원에 1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고용유지율이 100%로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배치 현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이제 화성중앙종합병원까지 되어 있고, 배치 현황 및 사례인데요. 고객 만족 극대화 사례입니다. 김포에 있는 우리 병원인데요. 총 4명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오전과 오후 각 2명씩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원내에 있는 병실에 각 층에 상담실에서 배치돼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각 층에 상담실이라고 해야죠. 통유리로 된 한 2평 정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컨설팅 할 때 병원 측에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걸로. 물론 이제 이 인력분들이 휴게실과 대기실 하는 장소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거리가 좀 멉니다. 다른 별관의 이제 휴게실과 공간이 있고요. 이제 업무 시간에는 이쪽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쉬는 시간에 가서 또 쉬고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의 각 층마다 배치돼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내 고객분들이 이 병원은 역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 만족 극대화 사례로 뽑아봤고요. 내원 고객분들 것까지 좀 해드리고 있다고 해요. 다음은 이제 서울대 병원인데요. 내부 만족도 극대화 사례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총 2명이 근무 중인데요. 지금은 현재 정규직으로 아예 전환이 되셔서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7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오전과 오후 타임마다 이제 업무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두 분이 원내에 있는 휠체어 대여 장소 이제 로비에서 배치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로비에서 고객분들한테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또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타고 온 휠체어나 카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독을 이제 분무기로, 소독제가 넣은 분무기로 소독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하루에 휠체어 1대 정도를 완전 분해하고 조립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용 처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휠체어들을. 그래서 이제 창고에 휠체어 창고가 한 5평 정도 되는 창고가 한 3개 정도가 휠체어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들을 우리 발달장애인분들, 근로자분들이 빼서 분해를 다 해서 쓸 수 있는 부품과 못 쓰는 부품을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부품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휠체어가 한 20대 정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못 쓰는 정말 휠체어들은 다시 불용 처리를 위해서 창고에 배치를 해서 그 창고 3개 공간 중에 하나 공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한 공간에서 현재는 근무 중이십니다. 오후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뉴스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이 특히나 이런 CSR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명지병원도 이제 유명하죠. 워낙 많이 기사도 났었고 또 명지위드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2명의 발달장애인분들을 이제 휠마스터로 배치하고 있고 한 20분 정도의 발달장애인분들이 명지위드에 채용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휠마스터 직무 외에도 명지병원에서는 지금 뭐 자동 문수리 아니면 뭐 기타 뭐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시설팀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휠마스터 친구들이 같이 시설팀에서 같이 근로를 하면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능도 굉장히 좋으시고 취급하는 보조기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침대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엑스레이 기계 그리고 이제 뭐 바이탈 사인 기계 이런 것들까지도 사후 관리를 이제 친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모든 병원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뉴스라든지 뭐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내부적으로도 사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싣고 있어요. 지금 뭐 사진 출처로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제 섭외가 되고 저희 센터로도 계속해서 이제 섭외 요청이 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채용된 병원들에 연락을 해서 혹시나 이제 방송 참여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 중인 병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채용을 좀 고민하고 있는 병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5년 동안 사업 설명을 다니면서 많이 여쭤보셨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구 구입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공구라든지 도구는 얼마나 하는지 이제 발달장애인 한 분 기준으로 이제 근로자 한 분 기준으로 제가 책정을 했을 때 지금 분해조립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한 분마다 다 있어야 되긴 하지만 병원 내에서 기존의 시설팀과 공유가 가능하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시설팀 직원분들이 그런 걸 좀 원치 않으세요. 가급적이면 공구를 좀 따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분해 조립 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패너, 육각 렌치, 드라이버 그리고 소켓 렌치 이렇게 세트를 다 사는데 한 15만 원 선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모품입니다. 뭐 걸레, 붓, 뭐 팔토시, 장갑, 보호 앞치마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고요. 뭐 세정제, 소독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팀 살균기나 뭐 에어 컴프레셔, 뭐 자외선 살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병원에서 있으시면 활용하면 좋고요. 없으셔서 사게 되시면 뭐 하나 정도는 구입하시면 좋은데 뭐 굳이 구입하지 않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작업 배치 공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평, 5평, 3평 사실 병원들을 제가 다녀보니까 많은 병원에서 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로비에서 근무를 하고 공용 직원 휴게실, 뭐 이제 아예 별관 엄청 먼 건물로 다시 가서 쉬고 다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작업 공간이 생겼죠. 창고에 있는 휠체어를 정리하면서 공간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당장 공간이 없더라도 하면서 공간이 생겨나는 부분도 있고 뭐 물론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병원에서 좀 이제 장소에 대해서 좀 고민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또 따로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다음 이제 작업 수준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휠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제 저희 장애인 복지 계열에서는 서울대생, 하버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기능이 굉장히 좋고 운전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작업 수준이 이제 병원의 기대치에 비해서 좀 미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서 공단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직무지도원이라든지 뭐 지원고용인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근로계약이랑 그 고용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것도 있어요.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런데 뭐 급여는 뭐 내부 사정에 맞추시면 되고요. 최저임금보다만 많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병원들이 이제 뭐 시급 한 10,000원 이상 기준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은 병원마다 상이한데요. 6개월 단위로 이제 기간 정함 있는 계약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기휴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고요. 아니면 뭐 2년 뭐 기간 동안 이제 계약하는 곳도 있고요. 이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고용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된다라고 병원에서도 생각이 드셔야지 추가적인 고용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고용에 있어서는 병원의 내부 사정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와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지원되는 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발달훈련센터 이런 곳에서도 기업 지원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장애인 근로자 사회관리라든지 직무 보수 교육 그리고 뭐 이제 홍보 그리고 다른 어떤 컨설팅 부분은 저희 이제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뭐 근로지원인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후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훈련센터나 저희 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분들의 고용 창출이 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이분들이 잘 적응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게 또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는 그 기간 동안은 병원에 대한 또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이제 장애인 고용 문제 그리고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을 휠마스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또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지만 뒤편에 그것 외에도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고민 있거나 이번엔 내년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 때 그냥 서스럼 없이 연락 주세요. 굳이 채용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저희 센터, 뭐 발달훈련센터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뭐 경기도에 있는 각 지사 아는 분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방문 사업 설명도 해드리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엔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는 동안 실시간 질문을 해주시고 영상이 끝난 뒤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중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약 249만 5천 명. 하지만 급여를 받고 있는 임금근로 장애인은 58만여 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4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장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6.3%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2018년 한 해 동안 기업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5,600억 원으로 장애인과 기업, 정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이란 발달장애인의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자리분영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탁기관인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보조기기란 장애인을 위한 기기를 넘어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아부터 임산부, 노인까지 세대를 아울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다양해 보조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원해주는 기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메르스, 지카, AI 등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보조기기의 세척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힐빙,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보조기기의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발달장애인의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진정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란 보조기기를 분해, 세척하고 소독하여 다시 조립하는 직업으로 휠체어, 스쿠터와 같은 이동 보조기기와 병원 보조기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취업 현장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보조기기의 사후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기술 자격증인 휠마스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 후 직무유지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기업의 채용 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병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에 성공해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근무 중이며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에 채택됨에 따라 주민센터나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배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지위드는 저희가 한 2013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휠마스터는 제가 아마 작년 연말 정도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저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휠마스터라는 직업을 저희도 이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휠마스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영선 업무, 다른 업무까지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그 업무가 좀 능숙하게 좀 더 가능하다면은 좀 더 많은 이용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정말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저희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이분들한테 저희가 일을 줬지만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또 거기에다 신경을 쓰게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줄까 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저 2013년도부터 운영해서 거의 6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인원을 늘려간다는 거는 그분들에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일에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일을 충분히 덜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업무를 요령피지 않고 정확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맞는 직무를 매칭을 시켜주는 그 노력이 조금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맞는다면은 이분들을 와서 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 없고 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채용 및 배치를 희망하는 사업체와는 사전 미팅 및 채용 관련 회의를 통해 채용 희망 시길, 채용 희망 인원, 직무 공간 설정, 추후 인력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체별 욕구와 실태를 파악해 안정적인 고용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기관별 직무관계자 교육을 통해 각 기관별 욕구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도입, 고용 연계, 일자리 배치와 운영, 취업장애인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기관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사업 컨설팅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본 교육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대, 훈련비 등 어떠한 수당도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 운영 수탁기관인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채용, 배치 및 운영,
교육 접수 등을 도와드립니다. 장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회의 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자립 및 취업의 기회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잘 봤고요. 지금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안 계신데 사전에 저희가 발송드렸던 자료집을 보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질문을 남겨주셨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휠마스터 자격증을 따야만 병원에 취업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필수는 아닌데 가급적 휠마스터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가 채용을 연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마스터 자격증이 30분 내에 휠체어를 분해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조립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발달장애인 혼자 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교사분들이나 다른 뭐 이제 활동 지원인 분들 그리고 근로 지원인 분들 이런 분들을 교육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 그 교육을 듣고 시험에 응시하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휠마스터 자격증은 자격 기준이 자격 대상이 발달 장애인이라고 단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이제 굉장히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휠마스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채용을 연계해 드리고요. 근데 병원 사정상 당장 채용을 해야 되는데 휠마스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정말 기능이 우수한 분들을 병원 이제 관계자 분들과 기능 평가까지 같이 면접을 보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채용된 후에 휠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휠마스터 자격증이 올해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중앙종합병원과 수원아주대병원 같이 올해에 취업한 병원들은 아직 휠마스터 자격증은 없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우수한 발달장애인분들이 채용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모두 중증이라고 들었는데 의사소통은 가능한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더블 카운팅 얘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발달장애인분들은 모두 다 중증이다. 중증으로 분류된다. 근데 이게 장애 등급 분류가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옛날에 과거에는 1급부터 이제 6급까지 있을 때는 1급에서 3급까지만 나와요. 발달장애인이라고 딱 그 등록이 되는 순간 1급에서 3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경계선에 있는 비장애인과 전혀 차이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3급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중증으로 분류되고 현재에도 장애가 심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으로 분류되는 거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업무 지시 이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실제로 채용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또 이제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사실 어떤 이런 소근육 활동이라고 이렇게 공구를 만지고 어떤 걸 조이고 이런 것들은 뇌 기능이 엄청 좀 고기능이어야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제 대학교 졸업생들도 있을 정도로 우수한 발달장애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휠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채용을 2인 1조로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한 명만 채용해도 되나요? 요거는 사실상 병원 내부 사정에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병원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1인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하는 것도 있고 2인이서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것도 있고 한 명만 채용된 것도 있고 또 이제 한 명만 채용했다가 2명이 채용되는 병원도 있고 처음에는 오전 오후조를 나눴었는데 동시간대로 합친다든지 아니면 처음엔 합쳤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 근무 이게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 내부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병원에 처음에 채용할 때는 장애인 고용 부담 현황 그리고 채용 여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방문해서 컨설팅 같은 걸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다음 부분은 발달장애인의 적응을 위해서 병원도 별도 인력을 배치해야 하나요? 이 부분인데요. 이거 정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별도 관리 인력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어도 무관합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병원들 중에서도
서울 아산병원만 유일하게 이제 별도 관리 인력이라고 해서 잡 매니저를 지체장애인 분으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같이 고용하면서 보다 더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뭐 이렇게 그런 병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여력이 없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병원 시스템에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분들을 계속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별도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뽑는다든지 배치하다든지 병원 내에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서 공단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뭐 근로 지원인이라든지 직무 지도원이라든지 또 저희 쪽에서도 어떤 뭐 취업생 사후 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함께 좀 고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근로자 사후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 이건데요. 지금 고용업체와 이제 근로자 간의 실정에 맞춘 그 맞춤형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마다 특성이 다 틀리고 공간도 다 틀리고 어떤 그런 병원 내 원내의 그런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어떤 시설팀의 규모, 그리고 외주업체와의 관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채용되어 있는 많은 병원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방문 사업 설명을 드리면 그 병원마다 정말 다 틀려요. 이게 하나도 똑같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직접 가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뭐 근로 능력이라든지 작업 능력은 우리 휠마스터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하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의 특성상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직장 내 적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이나 다른 또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취업생뿐만이 아니라 기업 또 담당자, 인사 담당자분과 또 시설팀 아니면 같이 있는 그 팀 직원분들과 유선으로 뭐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통화 중 하면서 파악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좀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 관리는 채용해서 고용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니까 우리 뭐 병원에서 장애인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저희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부담감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따로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사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교육이나 채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채용을 굳이 고민하지 않고 있으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많은 병원들에서 좀 이렇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소규모 병원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나가면 어떡하지? 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휠마스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문 또는 유선, 뭐 요즘은 또 이제 이런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줌으로도 회의라든지 컨설팅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분들이 고용이 또 확대되고 또 잘 저희 휠마스터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온라인 사업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